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다. 전역한 지 몇 년 됐냐 이런 얘기하다가 전역을 한지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전역하자마자 바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마침 다음 달이 또 회계사 1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옛날 합격수기나 아니면 뭐 내가 알고 있는 회계사에 관한 지식을 좀 전달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영상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2010년 6월 18일에 전역을 했고, 그 다음에 토익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700점을 넘어야 회계사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 토익 시험을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다행히 처음 친 시험에 700점을 넘어가지고 바로 7월부터 회계사 시험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1차까지는 한 8달 정도 됐고요. 8달 기간을 거쳐서 시험을 치고 나니까 어쨌든 등수는 좀 좋았어요. 221등, 점수는 380.5점, 총 응시자 한 13,000명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12,000 몇 명이었는데 여튼 그래도 꽤 괜찮은 등수로 합격을 했죠. 짧은 기간 안에도 충분히 1차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내년 2021년 2월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쫄지 마시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2차는 제가 한 과목 유예했어요. 한 과목이 떨어지고 4과목을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더 소비를 했죠. 그래서 총 수험 기간이 2년이고 순수하게 공부를 했던 기간으로 치면 한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2차 한 과목 유예 정도면 9달은 놀고 3달은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총 수험 기간은 2년이지만 대략 공부한 건 한 1년 3개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끊임없는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저는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해서 오프라인의 강점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말하기로는 옆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힘이 난다. 그 강사의 얼굴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현장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온라인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온라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졸리면 졸린 눈 비비면서 집중 안 될 때 잘 수도 있고, 졸린 눈 비비면서 공부를 하면 솔직히 머리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다 까먹기 때문에 전 차라리 집중 잘 되게 잠깐이라도 눈을 붙였다가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좀 더 추천하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더욱더 온라인 강의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짜투리 시간을 짜내가지고 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1.4배속에서 2배속,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강의를 좀 더 빨리 들을 수가 있어요. 2배속으로 들으면 남들보다 거의 시간을 절반밖에 안 쓰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1.8배속에서 2배속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회계는 김현식 선생님 들었고, 원가회계는 임세진, 재무관리는 김민환, 경영학은 김윤상, 세법은 이승철, 경제학은 김판기, 상법은 김혁붕, 빼먹은 게 있나? 여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 2차도 재무회계는 김현식, 원가는 임세진, 세법은 이승철, 회계감사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권호상 선생님 들었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는 김민환,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들을 때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2배속을 돌렸을 때 선생님 발음이 또박또박 들리냐 였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8개월 안에 합격을 해야 돼가지고 선생님들 최대한 발음 또박또박, 특히 김현식 선생님이 정말 발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현식 선생님 좋아했고, 임세진 선생님도 발음이 정확해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 중에 복병은 약간 김민환 선생님이었어요. 김민환 선생님이 약간 발음 뭉개거든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을 택했던 이유는 1차를 좀 어렵게 가르친대요. 근데 저는 욕심이 나는 게 뭐였냐면, 저 빨리 합격을 해야 되니까 1차도 어려워도 오케이 좋아 괜찮아 2차까지 커버를 해버리자 라고 해서 1차 좀 어려워도 그냥 김민환 선생님으로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약간 좀 1차는 1차에 맞게, 그리고 2차를 좀 많이 어렵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운 거 배울 거 그냥 처음부터 어렵게 배우자 라고 생각해서 그 선생님을 택했고요. 나머지는 다 발음을 주로 봤습니다. 책은 저는 또 이렇게 수험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범위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위를 이렇게 넓혀 놓으면 나중에 축약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정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책을 적게 샀어요. 객관식이라는 게 있고 기본서라는 게 있는데 1차 시험 준비를 할 때 기본서는 물론 다 사야죠. 근데 객관식은 재무회계, 세법 이렇게만 샀던 것 같고, 경제, 상법, 경영 그런 거는 다 그냥 기본서로만 공부했어요.
결과적으로 객관식은 재무회계랑 세법만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기본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1차랑 2차는 시간을 제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기간을 잡았을 때 1차 합격까지 1년 정도 기간을 잡았을 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차 공부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정말 압축적인 기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1차는 1년이지만 2차는 거의 4달 안에 공부를 다 해치워야 돼가지고 2차 공부는 대략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사람마다 또 천차만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주로 이렇게 사고 팔고도 했었거든요. 좀 짜투리 강의 남은 거 사거나 보다가 남은 짜투리 강의는 팔거나. 온라인 강의의 강점이 또 그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조금씩 나눠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강의를 같이 신청을 해서 저는 2배속으로 주로 들었으니까 시간을 100시간짜리 강의면 150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배 150시간 줬나 200시간 줬나 잠깐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벌써 8, 9년 전이니까. 근데 여튼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도 좀 괜찮단 말이에요. 저는 주로 두 사람이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용은 한 100한 강의만 하면 강의랑 책이랑 다 더하면 한 1차는 한 100만원?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차도 한 100만원, 150만원. 그냥 다 합쳐봤자 강의로는 한 300만원 이내로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학용품 사거나 펜 사거나 뭐 밥 먹거나 이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 다 빼고 나서 그냥 순수하게 강의 듣는 거, 책 사는 거 하면 2, 300만원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를 합격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제 인생에서 몇 가지 잘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그 사실과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 거. 그래서 회계사 시험 한 거,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회계사를 합격을 하고 나면 정말 수많은 길이 열려요. 이게 문과의 거의 자격증 끝판대장이라는 그런 썰이 있잖아요. 그만큼 회계사를 합격을 하고 나면 우리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마케팅, 그것도 갈 수 있고요. 전략기획실, 재무회계팀, 뭐 재무팀, 뭐 회계법인, 금융기관, 뭐 감독기관 등등 뭐 정말 많은 데 갈 수 있습니다. 투자도 여의도나 뭐 이런 데 이제 투자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런 바이사이드, 셀사이드 다 갈 수 있고 프론트, 미들, 백 다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전방위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절대 후회는 없고요. 정말 무궁무진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대부분이 회계법인을 가게 됩니다. 회계법인에 가게 되면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아니면 회계법인마다 나누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뭐 어디, 텍스, 파스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세 개 중에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부서에서 주로 있다가 나중에 돼서 이제 파스 업무도 해보고 텍스 업무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여러 산업에 대한 이해와 재무제표에 대한 깊숙한 이해가 좀 기초적으로 받쳐주니까 나중에 세법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파스 업무를 할 때도 훨씬 좋더라고요. 투자할 때도 훨씬 좋고. 기본적으로는 회계감사의 베이스가 좀 있는 게 좋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최소한 거기서 일을 하고 다음에 다른 부서를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여기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텍스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 가도 돼요. 파스부터 하고 싶다 파스 가면 돼요.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가져도 되고, 일단 감사부서 갔다가 다른 뭐 텍스나 파스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야 되고, 뭐 순서의 문제지 이게 중요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면 됩니다. 회계사들은 주로 그런 회계감사 업무도 많이 하고요. 파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나 실사, 회사들의 가치를 매기는 일을 많이 합니다. 텍스 같은 경우에 뭐 상증세도 있고 부가세도 있고 법인세, 소득세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제조세, 관세까지 있죠. 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다 설명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회계감사, 텍스, 파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건 자기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회계사 영어 잘하면 좋죠. 영어 잘하면 좋아요. 좋은데 회계사 업무를 할 때 여러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영어를 잘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파견을 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에는 우리나라 말을 되게 잘해야 돼요.
기준서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회계감사를 할 때 그 기준서, 그리고 세법은 다들 법률에 기반하죠.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상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해석하는 능력. 회계감사를 할 때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텍스도 파스도 다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회계사들의 업무 자체가 인터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잘해야 되고 기준서나 법령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말을 일단 잘해야 돼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영어죠. 영어에 특화되고 싶으면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처럼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말을 좀 더 잘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국내형인지 내수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우리말을 잘하는 게 좋고 영어를 별로 안 써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국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영어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그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타학과에서 공부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건축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 문헌정보학과, 국문과, 영문과 등등 정말 많은 과에서도 충분히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시험 자체가 처음에 딱 공부를 시작하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쳐 주거든요. 강사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전부 백지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떠한 학과라도 와서 듣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2년이면 다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집중을 한다면. 그러니까 학과 상관없이 다 기초적으로 배운다, 처음부터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떠한 학과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나이랑 학벌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좀 상관이 많았거든요. 저 때만 해도 나이가 어리면 아 이게 무기다, 학벌이 좋아야 빅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빅펌이라고 하면 이제 4대 회계법인 유명한 그 3일, 삼정, 한영, 안진인데 그런 데에 들어가려면 나이가 어리고 학벌이 좋아야 된다, 영어 성적이 높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 회계사들을 원하는 데가 너무 많아. 그 회계법인에서도 막 1000명씩 뽑아간단 말이야. 1년에 1000명 합격하는데 1000명씩 뽑아가니까 사람이 부족해. 누구든 나이가 좀 많아도 학벌이 조금 좋지 않아도 그걸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누구든 회계법인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향후 진로는 일단 회계법인에 먼저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가야 사실 나중에 할 말이 생기거든요. 회계법인에 있지 않고 바로 다른 회사에 갔었다 라고 하면 사실 회계사로 별로 안 쳐져요. 등록하기도 좀 어렵고, 회계법인에는 이제 등록 회계사가 되려면 1년 걸리고 회계감사를 해서 자기 도장을 찍으려면 2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2년을 해야 어쨌든 회계사로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이제 대 가면 물론 수습기간은 뗄 수 있어.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 이제 수습기간 뗄 수 2년인가? 좀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 걸 뗄 수 있는데,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회계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달라요,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 좀 달라. 회계법인에서 정말 압축적으로 배웁니다. 내가 어디 회사에 나가면 대기업은 무조건 대리, 과장, 부장 제가 상대를 하게 되고, 조그만 기업은 이사, 상무랑도 막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사람을 대하는 스킬도 되게 많이 늘고 정말 압축적으로 일을 하고 전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져요. 압축적으로. 뭐 드래곤볼에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 압축적으로 한 10년, 20년 일할 걸 한 3년 안에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야근해서 불태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치나 어떤 업무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어떤 회계사로서 그래도 계속 그 롤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맞게 좀 맞춤이 돼요. 높으신 분들, 부장님, 과장님,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과장님, 부장님 그냥 진짜 굽신굽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계사로서 만나면 그래도 그쪽 분들도 제가 뉴비인 걸 알지만 회계사님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위치, 조금 뭐 동등한 위치에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나중에 그 스킬이 늘어요. 업무 지식도 되게 많아야 돼요. 왜냐면 과장, 부장을 상대하면서 밀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좀 차근차근 배우는 것보다 한 번에 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저는 무조건 회계법인을 먼저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빠지는데 나중에 회계법인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가려고 하면 무궁무진하거든요.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법인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진짜 이사 레벨 뭐 10년, 15년 이상 회계법인에 있다가 다른 데 가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통 회계법인에서 3년 정도
정도, 만 3년, 3년 꽉 채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몸값이 높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 딱 몸값 높여놓고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어디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또 바뀌어요. 수험생 때 이렇게 생각하던 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회계법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진로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수험생 때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수험생 때는 일단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많은 진로가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서 고르면 돼요. 지금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금융공기업에 가거나 이런 게 예전에 좋았단 말이죠. 몇 년 전에 금융공기업 가려고 하면 회계사들이 박 터지게 공부했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변환돼서 회계법인에서 6년차 되면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주기 때문에 다들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잘 안 빠지려고 해요.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회계사 수요가 되게 많은데 회계사를 못 때려서 안달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도 알 수가 없고 길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길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투자 쪽, 뭐 VC나 PE 뭐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받고, 자산운용사도 받고, 증권사 백오피스, 뭐 미드오피스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행권, 그냥 일반 회사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반 회사 회계팀, 뭐 재무팀 가시는 분들, 공시팀, 그리고 스타트업 가서 CFO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딱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개업회사도 당연히 있죠. 개업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공부하면서 팁은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잘 때 자라. 잘 때 자야 돼. 진짜 잠이 오면 자야 돼요. 눈 비비면서 공부하지 말고. 잠깐 자고 나면 맑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공부를 하면 정말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잠 오면 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연애하지 마시라. 연애를 해도 좋아요. 기존에 이미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한테 시너지를 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파릇파릇하게 막 고시반 들어가고 학원 들어가고 스터디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눈 맞아가지고 이제 서로 잘 보여야 되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공부가 안 돼. 수험 기간이 너무 늘어나요. 1년이면 끝낼 수 있는 공부를 2년, 3년 하게 돼요. 왜냐면 서로 잘 보여야 되니까. 옷도 사러 가야 되지, 화장도 해야 되지, 데이트도 해야 되지. 맨날 스터디만 하면서 공부하면서 데이트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한 번 영화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시간이 계속 많아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꽃다운 그런 열정이 타오를 때. 그래서 최대한 이성한테 눈길을 주지 말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시라는 걸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시간 좀 아깝다.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그때 입던 옷이에요. 제가 이게 입던 옷이 공교롭게 제가 회색이랑 회색 겹쳐서 좀 그렇긴 한데, 낡은 거 보이죠? 그때 맨날 이거만 입고 다녔어요. 한 6개월 정도. 가을 막 이럴 때 조금 추울 때는 맨날 이거 입고 다녔어요. 제 거의 교복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막이, 지금 본가에 있는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바람막이 콜롬비아 거 바람막이만 입고 다녔거든요. 추리닝 바지 그렇게 입고 다녀도 전혀 상관없어. 옷을 뭐 입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고민하는 시간조차 아까워. 그냥 그 시간에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저기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회계나 세법 아니면 경제, 경영 이런 거 좀 겹치는 과목 위주로 들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8학점 수업을 신청을 해놓고 공부를 했는데, 회계사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합격을 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과외도 했어요. 과외도 2개 뛰면서 18학점 들으면서 1차 그래도 한 8달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왜냐면 1년에서 2년 정도 안에 합격하신 분들 수기를 주로 봤는데,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누구나 절박하고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도 관련 과목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질문인데, 회계사 연봉은 제가 초봉은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6년 차가 넘으면 1억이 넘는데요. 지금 성과급 합치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6년 차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자 기준으로 24세 합격을 해서 바로 회계법인이 들어갔다. 그럼 30살 정도, 그러니까 30 되기 이전이나 30쯤 되면 1억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26 정도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30 초반에 한 30에서 32 정도에 충분히 1억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회계사
수요가 다시 좀 이렇게 좋아지고 회계사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봉. 다른 연차의 연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6년차 연봉이 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터디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스터디는 안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 스터디를 단 한 번도 안 해봐서 사실 장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살면서 스터디를 투자 스터디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관한 스터디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사실 스터디에 대한 답은 잘 못 드리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대요. 맞는 사람은 맞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절대 망설이지 마라. 만약에 이거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자기의 확신이 든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시험 울렁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울렁증이 크게 없다면은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남들보다 조금 더 깊게, 남들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주위의 유혹이나 이런 걸 다 뿌려치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를 한다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용기를 갖고 주위에 힘들다, 어렵다 라는 말 다 제끼시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합격을 하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니까요. 물론 고생길도 많습니다. 일도 많고 업무도 어렵고, 사실 내가 이렇게 시험도 합격했는데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누구나 겪는 진통이거든요.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정말 좋은 세상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서 합격생으로서 또는 이렇게 회계사로서 나중에 만나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계사 소소하게 크기였죠?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